김성환의 시사야. 현실의 여인을 외면한 채 자신이 만든 조각상과 사랑에 빠진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그리스 신화에 등장하는 피그말리온 이야기인데요. 자신이 상상해온 이상이 현실화된다면 어떤 기분일까요? 마냥 좋기만 할까요? 현실에서 마주한 이상이 계속 꿈꾸던 모습 그대로 있을 수 있을지, 오늘은 이 물음에서 한번 얘기를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한밤의 인문학 정혜월 작가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근데 하필이면 피그말리온에 주목을 하셨어요. 피그말리온 그 컴플렉스라는 말도 있고 네. 피그말리온 효과라는 말도 있는데요. 맞아요. 이 그리스 로마 신화 중에서 제가 제일 재밌다고 생각하는 신화예요. 사실은 피그말리온 신화가 네. 현대인에게도 굉장히 많은 힌트를 주는 그런 신화라고 생각해서 네. 그리고 제가 요새 많이 고민하고 있는 문제이기도 해서 피그말리온 신화를 이야기하고 싶어서 나왔습니다. 아, 네. 근데 피그말리온 신화를 잘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신화를 잠깐 좀 설명해 주시면 어떨까요? 예, 피그말리온은 이제 조각가였죠. 예술가였는데 네. 이 사람은 현실 속의 여성을 사랑하지 못해요. 현실 속의 여성은 자기 마음에 드는 사람이 하나도 없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뭐 굉장히 도도한 사람인데요. 도도하기도 하고 이제 요새 현대인의 용어로 하면 약간 여성 혐오증 같은 그런 생각이 있는 거예요. 네. 현실 세계 속에서는 내가 좋아할 만한 훌륭한 여성이 하나도 없다고 생각을 하는 굉장히 맞아요. 도도하고 예, 자만심으로 가득 찬. 그런데 또 현실 속에서 짝을 찾지 못한 아주 슬프고 외로운 사람이기도 했던 거죠. 그런데 이 사람이 이제 아름다운 조각상을 만들어서 그 조각상을 정말로 자신의 처음에는 이런 여자가 있다면 정말로 이렇게 이상적인 아름다움을 지닌 사람이 있다면 내가 이 사람을 사랑해야지라는 느낌으로 어떤 예술 작품으로서 만든 거예요. 처음에는. 그런데 점점 더 보면 볼수록 사랑에 빠지는 거죠. 네. 그러니까 약간 요새의 그 영화로 치면 허와 비슷한 허라는 영화에 보면은 네. 인터넷 속에 나오는 그 캐릭터와 사랑에 빠지잖아요. 목소리와 인공지능과 사랑에 빠지는 것처럼 이 피그말리온은 자기가 만들어낸 조각상에 사랑에 빠지는 거죠. 이게 자기 네. 충족적 예언이라고 그래야 되나요? 그렇죠. 자기가 정말 아름다워라고 얘기하다 보니까 어느새 자기가 사랑에 빠지는. 네. 그러니까 현실 속의 대상에서는 사랑에 빠질 수가 없고 이상적인 캐릭터를 만들어서 그 사람을 그 일종의 사물화된 그러니까 사람을 사랑하게 된 거죠. 그런데 이제 아직 목소리는 없고 네. 체온도 없는 상태인데 막 담요도 덮어주고 액세서리도 해주고 이러면서 정말 사람처럼 대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프로디테에게 소원을 비는 거죠. 아프로디테는 사랑의 여신이잖아요. 네. 사랑의 여신에게 저에게 정말로 뭔가 소원을 하나 들어주실 수 있다면 이 아름다운 조각상을 진짜 여성으로 만들어주시면 안 되냐고 정말 간절하게 빈 거예요. 네. 간절하게 빌었는데 아프로디테는 이 사랑의 여신이기 때문에 이 사랑이 정말로 진심이라면 네. 들어줘야 되겠다고 생각을 한 거죠. 그런데 정말로 이 조각상을 이 세상 어떤 사람보다 사랑한다는 그 진심이 느껴졌나 봐요. 네. 그래서 이 조각상 이름이 갈라테이아인데 네. 이 갈라테이아 조각상을 진짜 사람으로 변신시켜 준 거예요. 예. 그래서 어느 날 이 조각상이 정말로 말을 하고 네. 예. 그리고 온기가 생기고 네. 피부에서 정말 이렇게 복숭아빛 혈기가 돌고 그러니까 피그말리온의 그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이 이루어졌다고. 그러니까 이 신화를 보면 사실 그 자기 충족적인 예언이라는 것은 언젠가 간절히 원하면 이루어진다의 상징 같은 이야기인 거예요. 네. 근데 이게 피그말리온의 입장에선 그렇다는 거죠. 그러면 또 입장을 바꾸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입장을 바꾸면 갈라테이아 이 조각상의 입장에서는 우리가 조각상이라고 한번 상상을 해봐요. 네. 조각상이었는데 저는 그냥 가만히 서 있었던 거죠. 네. 그런데 갑자기 저한테 혈기가 돌고 막 체온이 생기고 조각상에서 사람으로 변신한 거예요. 네. 그런데 웬 어떤 남자가 막 내가 좋다고 갑자기 저에게는 저의 삶을 살 기회가 한 번도 없었는데 갑자기 좋다고 막 껴안고 뽀뽀하고 이런다면 이게 좋지 않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나는 어떤
저 체험도 전혀 그러니까 경험도 그렇죠. 전혀 없는 사람인데 그렇죠. 어느 날 낯선 사람이 예. 나를 사랑한다고 얘기하고 그걸로 그냥 모든 게 끝나버리는. 완전 일방적인 관계인 거죠. 스토킹인 거죠. 그러니까 이 갈라테이아의 입장에서는 정말로 이 버나드 쇼라는 이 노벨 문학상을 받은 이 아일랜드 작가가 피그말리온이라는 신화를 희곡으로 패러디를 한 거죠. 그게 그 작품 이름이 사실 피그말리온이에요. 네네. 제가 진짜 좋아하는 굉장히 유명한 이야기는 작품이죠. 이 이야기죠. 그런데 피그말리온의 이 전제는 뭐냐면 발상은 뭐냐면 갈라테이아도 과연 사랑했을까? 그 피그말리온은 자기가 만들어낸 이미지잖아요. 그런데 네, 그렇죠. 갈라테이아는 처음에는 피조물로 시작됐지만 나중에는 사람이 되잖아요. 사람이 된다는 건 주체성이 생긴다는 거잖아요. 주체성이 생기고 난 다음에도 과연 갈라테이아가 원래는 조각상이었던 이 갈라테이아는 어린 시절을 빼앗긴 거고. 네, 그렇죠. 예, 그리고 자기가 다른 사람과 친구가 될 수 있고 다른 사람을 사랑할 기회도 빼앗긴 거잖아요. 그렇다면 과연 이 갈라테이아는 피그말리온을 진짜 사랑할 수 있을까? 아니라고 생각하고 쓴 게 피그말리온이라는 희곡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피그말리온 컴플렉스라는 것은, 그러니까 피그말리온 효과라는 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간절히 원하면 이루어진다는. 근데 이게 사실 부모가 자식을 바라볼 때 많이 쓰는 단어이기도 해요. 간절히 얘를 정말 피아니스트로 만들어야지 하고 막 엄청나게 투자를 하고 네. 온갖 학원을 보내고 이러면 언젠가는 이루어진다는 식의 생각을 부모님들이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내가 못했으니까, 내가 의사가 못했으니까 너 언젠가는 꼭 의사가 돼야 돼 하면서 막 스카이캐슬 드라마처럼 네. 그렇게 막 넌 똑똑하고 예. 너는 우월해. 그렇죠. 너 지금 잘하고 있어. 맞아요. 이렇게 얘기해주면은 예. 그렇게 될 것이다. 간절히 원하면 이루어질 것이다라는 그 말에는 사실 간절히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한 반성이 전혀 없어요. 예, 그냥 간절히 원하는 거는 그냥 옳은 거예요. 저는 예. 사실 피그말리온 효과라고 하는 게 네. 우리 이제 학교에서 그 효과가 검증되는 과정이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학생들한테 너 다른 애들보다 지능이 좀 높아. 그렇게 얘기해 줬더니 실제로 나중에 선생님이 그 얘기를 듣고 난 다음에 어느 기간이 지나고 나서 보니까 그 학생들이 전부 성적이 올랐더라. 그렇죠. 이 긍정의 힘이 이렇게 대단하다. 이렇게만 생각을 해봤거든요. 예, 피그말리온 효과의 좋은 점은 그거예요. 네. 그러니까 칭찬을 별로 받지 못하는 애에게 칭찬을 해주고, 왜 피그말리온이 갈라테이아에게 막 목걸이도 걸어주고 담요도 덮어주고 키스도 해주는 것처럼 그렇게 사랑을 쏟으면, 네. 진심 어린 사랑을 쏟으면 언젠가는 인간이 될 수도 있다는 뭔가 희망을 심어주는. 그러니까 갈라테이아가 조각상에서 인간이 된 거는 그냥 좋은 거라고만 생각하는 거죠. 네. 그리스 신화에서는. 네. 그런데 이걸 갈라테이아 입장에서 보면 난 인간이 되고 싶지 않았는데? 이렇게 나올 수도 있다는 거죠. 네. 그리고 나는 저 사람을 사랑하고 싶지 않았는데? 어쩌면 나는 아무도 사랑하고 싶지 않았는데? 이럴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런데 갈라테이아에게는 아무도 물어보지 않았다는 거죠. 그게 예. 지금 부모와 자식 간의 문제를 가지고 설명하면 네. 나는 그거 되고 싶지 않았는데. 맞아요. 나는 피아니스트 되고 싶지 않았는데 엄마가 어렸을 때 못 이뤘던 꿈을 왜 나한테 강요하는 거야? 이렇게 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런데 아직 자녀들은 자존감이 완전히 이렇게 형성되지 않았고, 사실 내가 무엇을 원하는가에 대해서, 정말로 내가 진짜로 되고 싶은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완전히 알고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요? 그렇죠. 잘 모르죠. 예, 그러니까 어른이 되고 나서도 우리는 자꾸 헷갈리잖아요. 내가 정말 이게 되고 싶은 거 맞나? 네. 어렸을 때 그런 경우도 있잖아요. 너무너무 기자가 되고 싶어서 기자가 아주 어렵게 됐는데 막상 기자가 돼 보니까 행복하지 않을 수도 있거든요. 네, 맞아요. 내가 생각했던 그 느낌의 그런 직업이 아닐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바꾸기엔 너무 늦었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어떤 그 일을 하기 위해서 너무 많은 투자를 했으면 그 투자한 것이 아까워서 그 시간과 그 노력과 그 모든 돈이나 이런 것들이 아까워서 그냥 포기하고 계속 사회화가 되는 길, 다른 사람과 비슷해지는 길, 또는 다른 사람의 인정을 받는 길로 가기가 쉽다는 거죠. 근데 피그말리온 컴플렉스라고 보면 네. 이 피그말리온은 진정한 살아있는 사람과 관계 맺기에 실패한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상호적인 관계가 안 되는 거예요. 네. 예. 그러니까 신화적인 세계에서는 그리스 로마 신화 때는 그렇게 복잡하게 심리가 발달하지 않은 상태에서 굉장히 단순하게 인간을 바라본 측면도 있거든요. 네. 그리고 여성의 인권은 심각하게 억압되어 있는 그리스 로마 신화죠. 그리스 로마 신화에서는 걸핏하면 제우스가 정말 죄 없는 여성들을 사랑의 이름으로 겁탈하잖아요. 네. 그런데 그 여성들은 제우스를 사랑하지 않거든요. 그런데 어쩔 수 없이 제우스의 아이를 낳고 네. 이렇게 되는 경우가 너무너무 많은 거죠. 그런데 이 피그말리온 신화에서도 갈라테이아는 심각하게 이 여성의 인권을 부정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 신화의 이야기를 좀 넘어서서 네. 우리가 버나드 쇼의 피그말리온 그리고 영화 마이 페어 레이디 들어보셨죠? 네네. 예, 마이 페어 레이디의 원작이 버나드 쇼의 피그말리온이거든요. 아, 그랬었군요. 예, 오드리 헵번의 마이 페어 레이디 네. 보셨죠? 네. 저는 그 영화를 언제 봤냐면 고등학교 때 음악 선생님이 시청각실에서 그런 경우 예, 있었어요. 시청각실에서 어떻게 보면 이제 애들이 하도 공부를 안 하니까 뭐라도 보여줘야겠다고 생각하고 약간 시험 끝났을 때 보너스식으로 보여주신 거였거든요. 제일 좋죠, 그 시간이. 예, 오페라 리골레토도 보여주시고 그러셨는데 제가 제일 기억에 남았던 건 그 오드리 헵번 주연의 마이 페어 레이디였어요. 흑백 영화였는데 흑백 영화가 이렇게 아름다울 수 있구나. 이것도 처음으로 알았고 그리고 마이 페어 레이디의 그 주제와 스토리 전개나 이게 너무너무 재밌는 거예요. 감동적이기도 하고. 그래서 제가 한 번도 가보지 못한 세계에 대한 어떤 동경, 거기에 런던의 코벤트 가든이잖아요. 그 런던에 대한 동경도 심어주고 그리고 그 꽃 파는 아가씨였던 일라이저가 일약 거의 귀족에 가까운 영어를 구사하게 되는 그 이야기잖아요. 네. 그런데 그 이야기가 이 언어학자였던 히긴스 교수가 이제 그리스 로마 신화의 피그말리온의 변형인 거죠. 네. 이 언어학자가 코벤트 가든에서 런던의 번화가죠. 코벤트 가든에서 친구랑 얘기를 하고 있는데 요새 현대 사람들이 영어를 너무 이상하게 써 하면서 영어의 그 안타까운 사용에 대해서 막 개탄을 하고 있었는데 일라이저라는 꽃 파는 소녀가 정말 심각한 사투리를 쓰면서 사투리와 온갖 속어와 이런 것을 막 섞어 쓰면서 꽃을 팔고 있는 거예요. 네. 그게 이제 오드리 헵번이 정말 오드리 헵번을 안 예쁘게 안 예쁠 수가 만들기는 없는. 예. 근데 어떻게든 안 예쁘게 만들어서 네. 그렇게 이제 분장을 시킨 거죠. 그래서 오드리 헵번이 정말 우리가 들어도 웃을 정도의 그 영어를 구사하면서 꽃을 제발 사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어학자 히긴스가 보고 이 사람은 천재거든요. 드디어 먹잇감을 만난 거죠. 그러니까 자기의 어떤 능력을 보여줄 수 있는 기회가 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세련된 언어를 쓸 수 네. 있는 사람으로 바꿔주는. 6개월 안에 저 거리의 아가씨를 세계 최고의 요조승려를 만들어서 사교계에 데뷔시키려면 완벽한 영어를 구사해야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표준어이면서도 귀족들의 영어를 완벽하게 구사해야 되는데 6개월 안에 만들겠다. 그런데 정말로 그 불가능한 내기가 실현이 된 거예요. 그런데 일라이저는 처음에는 막 고통스러워하면서도 자기가 뭔가 일라이저의 원래 꿈은 그냥 취직을 하는 거거든요. 거리에서 혼자서 꽃을 파는 게 아니라 정말 예쁜 꽃가게에 점원으로 취직해서 좀 이렇게 어엿한 영어를 쓰면서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영어를 쓰면서 그래도 보통 사람들처럼 대접받으면서 사는 게 일라이저의 꿈이었어요. 근데 아주 소박한 꿈을 가졌는데. 예, 소박한 꿈이었는데 그녀에게 너무 힘든 거죠. 네. 왜냐하면 아버지가 너무나 이 일라이저를 괴롭히는 그 불쌍한 소녀를 안 그래도 힘든 아이를 등쳐먹는 나쁜 아빠였던 거죠. 그런데 이 일라이저는 그런 상황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막 노력을 하는데 네. 일라이저가 이제 그렇게 완벽한 영어를 구사하게 되고 이렇게 완벽한 영어를 넘어서 그리고 너무나 아름다운 숙녀의 자태를 갖게 돼요. 모든 면에서 다 변신을 해준 거죠. 옷 입는 스타일 네. 모든 것을 다 변신시켜서 마침내 사교계에 데뷔를 했어요. 그런데 그냥 사교계에 데뷔하는 게 목표였는데 네. 너무 과하게 영어를 잘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저 사람은 분명히 헝가리 출신의 왕족일 것이다. 그래서 그냥 보통 영어를 잘하는 수준의 런던의 귀족이 아니라 헝가리 왕족인 것 같다고 이렇게 심각하게 이제 기대를 뛰어넘어 버린 거죠. 네. 예, 그러니까 이 언어학자 히긴스는 막 신나가지고 자기가 내기에서 이겼다고, 자기가 친구랑 한 내기에서 이겼다고 막 파티를 하고 막 그래요. 그런데 일라이저는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왜냐하면 이런 너무나 지나치게 고상하고 우아한 영어를 구사하면 꽃집에는 취직을 할 수 없거든요.
아, 근데 예. 꿈을 바꾸지는 않았어요. 예, 꿈을 바꾸진 않았고 그리고 이 히긴스와의 미묘한 감정이 생긴 거예요. 예, 히긴스도 일라이저에게 미묘한 감정이 생겼는데 이게 사랑인지 뭔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나를 6개월 만에 나도 알 수 없는 이상한 사람으로 바꿔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일라이저 입장에서는 이게 과연 내가 누구지? 나의 정체성을 의심하게 되고 이 처음에는 내가 6달만 교육시키면 저 아가씨를 공작 부인으로 바꿔놓을 수 있어요라고 호언장담을 했잖아요. 네. 근데 공작 부인 이상의 존재가 되니까 이제는 얘를 어디다 보내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아, 본인 스스로도 당황하기 시작한 예, 거예요. 본인 스스로도.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아, 차라리 꽃을 팔던 그때로 돌아갈 수 있다면 왜 나의 독립을 빼앗아간 거죠? 나는 도대체 무엇 때문에 독립을 포기한 거죠? 좋은 옷들이 아무리 많아도 나는 결국 노예나 다름없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일라이자가 엄청 화를 내고 막 분노를 표현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히긴스는 당황한 거죠. 왜냐하면 히긴스는 아무도 사랑한 적이 없거든요. 네. 그리고 여성을 자기 곁에 둔 적이 없어요. 유일하게 곁에 두는 여성은 자기의 일을 봐주는 그 집사의 역할을 하는 사람밖에 없어요. 어머니하고. 근데 그 어머니와 집사도 그냥 히긴스에 대해서는 포기를 했어요. 네. 히긴스를 바꾸려고 하잖아요. 그냥 너대로 살아라. 그런데 이 일라이저가 자기 삶을 막 휘저어 놓으니까 히긴스도 헷갈리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영화에서는 사실 두 사람이 뭔가 로맨스의 감정이 있는 것처럼 표현을 했잖아요. 그런데 실제 희곡에서는 버나드 쇼는 굉장히 강력하게 주장을 해요. 네. 갈라테이아는 사랑하지 않는다고. 아. 이 피그말리온은 갈라테이아를 즉 자신의 피조물을 사랑할 수 있지만 피조물은 주체성을 갖게 되면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고 그리고 자신의 인권을 주장하게 되고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차라리 나는 꽃 파는 여자일 때가 더 좋았다. 왜냐하면 그때는 가난하지만 네. 독립을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아무도 날 건드리지 않았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는 뭔가 종속된 느낌? 예, 뭔가 귀족처럼 행동해야 될 것 같은 수많은 에티켓과 그 화려한 드레스에 갇혀서 진짜 나는 어디 갔는지 모르겠다는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근데 지금 이제 피그말리온 효과에 대한 것은 팍 귀에 들어왔어요. 네네네. 아, 이건 긍정의 힘이구나. 네. 자기 충족적 예언이다. 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컴플렉스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피그말리온 컴플렉스는 그러니까 피그말리온의 입장에서는 그게 사랑이 이루어지는 행복한 이야기일 수 있지만 이 갈라테이아 또는 자식의 입장, 네. 사랑을 일방적으로 받기만 하는 입장에서는 행복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심리학에서는 이걸 투사라고 하는데 네네. 자기 감정을 내 감정을 저쪽에 A라는 사람이 B를 사랑할 때 B를 있는 그대로 보지 않고 A가 생각하는 그 내용을 비춰서 그 사람이 생각하는 모양으로 더 씌워서 본다는 거죠. 그러니까 부모가 자식을 바라볼 때 아, 너는 공부를 잘해야 돼. 네. 너는 피아니스트가 돼야 돼. 이런 식으로 바라보면 아이가 진정으로 꿈꾸는 독립적인 소원은 보이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게 그 피그말리온 컴플렉스라는 것은 사실은 내가 원하는 것 때문에 상대방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을 보지 못하게 되는 눈먼 사랑, 맹목적인 사랑, 그리고 이게 다 너를 위해서야 하지만 사실은 자기를 위해서라는 거죠. 네. 오늘 전 지금 반대 시각으로 좀 바라보니까 좀 약간 네. 당황스럽기도 한데요. 네. 왜냐하면은 서점 같은 데 가면 실용서로 피그말리온 효과 이걸 다루고 있는 책들이 있고요. 네. 직장에서 피그말리온 효과를 잘 이용해라. 맞아요. 활용해라. 맞아요. 이런 책들이 있어요. 그건 강자들의 논리인 거죠. 강자들의 논리고 경영자의 논리고 부모의 논리인 거죠. 그런데 저는 이 피그말리온 컴플렉스라는 말을 사실 피그말리온 컴플렉스라는 말은 아직 공식적인 용어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제가 볼 때는 피그말리온의 입장에서만 보면 우리 이 수많은 갈라테이아들은 네. 저도 저는 이제 부모가 안 돼봐서 그렇기도 하고 자식의 입장에서 사실 저는 너무 고통받았거든요. 부모님이 원하는 그런 완벽한 딸이 되기 위해서 그거는 사실 모든 자녀들이 비슷한 고민이에요. 10아들 부럽지 않은 완벽한 딸이 되기 위해서 정말 30대까지 저는 한 번도 행복한 적이 없었어요. 그 행복한 적이 없었던 이유가 부모님이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 부모님이 행복한 그 딸이 되기 위해서 저의 행복은 생각한 적이 없었던 거예요. 근데 그게 왜 그럴까 생각해 보니까 주체성을 빼앗기고 있었던 거죠. 네. 저희 부모님이 나쁜 분들은 아닌데 사랑하시는 우리 자녀를 사랑하는 그 마음이 집착으로 변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주 사랑이 넘치는 집안에서도 아이들은 상처를 받을 수 있는데 저희 집도 그랬거든요. 너무나 사랑이 넘치는 행복한 집안이었는데 왜 행복하지 않았을까를 생각해 보면 제가 부모님이 원하는 것 이상으로 부모님이 기대하는 것 이상으로 제가 저 자신을 올가매고 있었던 거죠. 예. 그래서 부모님이 안 보고 있을 때도 내가 부모님을 충족시켜줘야 돼. 부모님의 기대를 또는 선생님의 기대를 어른들의 기대를 충족시켜줘야 된다는 그 의무감 때문에 행복하지 않는 갈라테이아. 네. 예. 그리고 나의 진정한 소망을 모르는 상태의 그 피조물 상태로서 오랫동안 머물렀던 것 같아요. 그런데 주체성을 찾으려면 피그말리온 컴플렉스를 벗어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네. 피그말리온 효과도 분명 있지만 피그말리온 효과는 너무나 경영자 중심의 너무나 강자 중심의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이 대상을 조작하고 있는 거거든요. 예. 그러면은 지금 그런 실용서를 읽고 네. 그거 내가 직장에서 이렇게 해봐야지. 그래서 막 일종의 이제 주입 비슷한 거 아니에요? 너는 잘할 수 있어. 잘할 수 있어. 네. 그럼 나중에 가서 그만큼 성과가 나온다는 건데. 성과를 위해서 그러는 거잖아요. 근데 그 진심으로 얘기를 그 사람을 사랑해서 그런 건 아니잖아요. 네, 그 네. 얘기를 듣는 사람 입장에서 다시 한번 해석해 보기를. 네. 정말로 원하는지 그게 성과를 위해서 하는 것인지 정말로 그 부하 직원을 진심으로 인간적으로 관심을 가져서 정말로 아껴서 그러는 건지도 생각해 볼 일인 거죠. 그러니까 피그말리온 효과 자체를 부정하는 건 아니에요. 네. 분명히 그건 중요한 거예요. 하지만 피그말리온 효과를 모든 상황에서 이용하려고 하면 안 된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네. 사실은 수많은 갈라테이아들은 그 피조물의 입장에서는 나는 피조물 아닌데 난 이제 주체적으로 살고 싶은데 저 사람이 나한테 아무리 엄청난 은혜를 베풀었어도 나는 그래도 독립하고 싶은데 나는 이제부터 내 인생을 살고 싶은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은 피그말리온 효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는 방법. 네. 우리가 부작용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컴플렉스를 만들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은 혹시 없을까요? 사랑이라는 건 항상 이 상호적인 관계인데 네. 많은 사람들이 사랑을 할 때는 어쩔 수 없이 기대를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 기대가 내가 너를 이만큼 사랑해줬는데 100만큼 사랑해줬는데 왜 너는 나한테 10도 안 주는 거니? 이 마음 자체가 투사거든요. 네. 그 투사의 고리를 끊어내는 게 참 어려워요. 아, 그렇죠. 왜냐하면 100을 줬으면 그래도 50은 받고 싶은 게 인간의 그렇죠. 마음이거든요. 예. 그래서 저는 자식은 없지만 조카들한테 그런 감정을 느꼈어요. 조카를 이렇게 사랑했는데 얘들은 나를 보고 싶어 하지도 않네? 막 이런. 근데 그게 사랑의 본질이더라고요. 사랑은 그냥 하면 되는 거예요. 네. 사랑하는 것만으로도 내가 복받은 사람인데 내가 그걸 잠시 잊고 조카들이 나도 좀 좋아했으면 좋겠다. 이거 자체가 와 이거는 너무나 큰 욕심이었구나. 그걸 깨닫게 해준 존재들이 저에게는 저의 동생들의 아들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너무너무 막 저는 자식이 없으니까 더 조카들한테 그 사랑을 투사했는데 그것도 잘못된 이기적인 사랑이었더라고요. 사랑받고 싶은 10 정도는 5라도 돌려받고 싶은 그 마음이 돌려받고 싶은 그 마음 때문에 진짜 사랑에 집중하지 못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돌려받지 않는 사랑 그 자체를 충분한 사랑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건 연인과의 사랑도 뭐 그럼요. 직장에서 직장 상사와 부하 직원 간에 동료 네. 간에도 마찬가지가 아닐까 싶습니다. 네. 오늘 피그말리온 효과 정말 흥미있게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한밤의 인문학 정혜월 작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모바일 상품권 당첨자는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편안한 밤 되시고요. 저는 다시 내일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